으로 신남초에 재직 중이신 오경서 선생님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남초등학교에 재직 중인 오경서라고 합니다. 미래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의견을 들어보는 이런 중요한 자리에 부족한 많은 신규 교사인 제가 참여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사들 중에서 교대 커리큘럼을 가장 최근에 경험한 제가 현장과의 괴리감을 현재 진행형으로 생생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서 진주교대 총학생회장께서 임용고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신규이기 때문에 절실하게 느끼는 교대 개혁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저는 오늘 학습자를 위한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교대 교육과정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교대 4대 통폐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교대 교육과정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교대 재학 후 임용에 합격하자마자 바로 학교 현장에 투입되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열정 가득한 교사고 교사의 자리에 서 있었지만 배운 내용을 그대로 현장에 적용하기에는 교대 신입생 시절과 다를 바가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아는 것이라고는 실제 현장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단순히 임용고시 합격을 위해 달달 외웠던 교육과정 총론과 수많은 학자들의 이론뿐이었습니다. 지나고 보니 발령 첫 해에 그냥 이 직업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처음부터 배우는 느낌이었습니다. 정말 발령 첫 해인 작년 한 해 동안은 출근할 때 매일 하루에 3-4시간 가량만 자며 매일 학급 경영, 수업 지도 방법, 교과목 분석, 업무를 연구하고 준비했습니다. 교육 전문직을 양성하는 곳이 교육대학교인데 과연 전문성을 충분히 기를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의문이 비단 저만 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5년 이하의 교직 경력을 지닌 선생님 약 60분, 60분께 교대 커리큘럼에 대해서 질문해 보았습니다. 교대 재학 시절에 들었던 강의 중 학교 현장에서 가장 도움이 되었던 수업은 무엇이었으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졌습니다. 첫째는 단연 실습이었으며 둘째는 수업 실현 강의, 셋째는 예체능 강의였습니다. 이 강의들의 공통점은 실제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것들을 배울 수 있었으며 교대생들이 수업의 주체가 되어 고민해보고 또 적용해 볼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3가지 답변 외에 많은 비율을 차지한 답변은 없음 또는 기억 안 남이었습니다. 4년 동안 배우는 수많은 강의 중에서 학교 현장에서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없다는 답변은 개개인이 느끼는 고충으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답변에서 알 수 있는 교대 교육 과정의 개선 방향은 첫째,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강의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부 때 배우는 내용 대부분은 현장을 제대로 경험해 보지도 겪어보지도 않은 대학생들의 단순한 포털 검색 결과만으로 채워지는 조별 발표이거나 개인 발표 또는 교수님의 개인적 학문과 관련이 깊습니다. 이렇게 배운 내용들은 현장에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교육 관련 이론이나 교과목 지식을 배우더라도 강론, 교과서 연구나 학습자 역량을 길러줄 수 있는 프로젝트 수업의 설계, 다양한 수업 기법과 방법의 실현, 모의 학급 경영 등 다양한 실제적 경험을 통해 심층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둘째, 교대에서 생활 지도에 대한 교사의 전문성을 기르는 교육이 충분히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등교육에서 교과 지도만큼 때에 따라서는 훨씬 더 큰 비중을 다루어지는 부분이 생활 지도입니다. 특히 너무나도 중요한 학생 상담과 관련해서는 아이들의 행동별 심리를 학자들의 추상적 접근 위주로 배우기 때문에 현장에서 적용이 어렵습니다. 실제 제 주변 신규 교사들과 공유하는 고충 중 하나도 대학교에서 배운 내용으로 상담을 진행하기보다는 본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배경 지식이나 대화 능력으로 상담이 진행되기 때문에 너무나도 부족함을 많이 느낀다는 것이었습니다. 교대에서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한 아동 심리 연구나 상담 기법에 대한 강의가 구성된다면
신규 교사의 생활 지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학교 현장과의 너무나도 큰 괴리감을 줄이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대와 초등학교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져 실제 학교의 실태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만 가지 상황에서의 대처 방법, 특수한 경우 예를 들어 ADHD 아동, 다문화 아동, 부진아, 장애 아동 등을 초등학교 현장 경험이 풍부하신 현직 교사들의 강의 비중이 크게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과정 및 강의들의 대대적인 개편과 관련해서 교수님들과 교육대학교 학교 차원의 대화와 합의, 그리고 인식의 변화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간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는 교대와 사대 통폐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학령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상황에서 단일 대학으로 존재하는 교육대학교의 존재가 현재와 같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교대 TO는 계속 감소하고 교대와 사대의 통폐합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교사 퇴직 인원에 비해 학령 인구가 매우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교사 TO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학령 인구에 따른 교사 TO를 언급할 때 흔히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제시합니다. 오늘 회의 초에 말씀 나왔던 부분 중에서도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언급하셨는데 비교과나 비담임 교사를 모두 포함하여 계산하는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교사 TO 축소를 위한 수치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어 교원 채용 수를 조절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에서 지혜롭고 능동적으로 살아갈 학습자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개별화 교육이 무척 중요합니다. 이에 발맞추어 현재 수업 방식이 협동학습, 토론학습 등 학생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특성에 맞추어 자율적이고도 특색 있는 배움을 위해서는 학급별 인원을 줄이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학생 수가 감소하더라도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교원 수 확보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질 제고가 미래 교육의 목표라면 교원 감축을 논할 때 통계적 공백을 고려하여 항상 학급당 학생 수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간에 언급되는 교대, 사대 통폐합은 미래 교육에 대한 방안보다는 오직 효율성과 편의성만을 고려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학습자의 특성이 다르며 이에 따라 교육적으로 목표하는 바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엄연히 가르치는 분야와 목표, 방법이 다르므로 교사를 육성하는 교대와 사대의 특성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교사라는 이유로 교대와 사대를 통폐합하여 유사한 교육과정을 배우게 된다면 오히려 초등학교 교사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는 부족해지고 고등 지식을 가르치는 사대와의 경계도 허물어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현장과의 연계가 강화되어야 할 이 시점에 현재 교대생들과 초임 교사들이 원하는 배움은 더욱 이루어지기 힘들 것입니다. 통폐합보다는 각자의 대학교에서 각 분야의 더욱 전문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능력 있고 뛰어난 미래 교원을 양성할 수 있습니다. 미래형 교원 양성 체제가 추구해야 할 것은 교육의 효율성과 편리성이 아닌 교사의 전문성, 그리고 교사가 제공할 교육의 질입니다. 과연 교육의 질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는 가치가 있을지, 있다면 무엇일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는 교사란 언택트 시대에도 아이들끼리 경험을 만들어줄 수 있는 교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컨텐츠를 만들고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전문성이 함량된 교육대학교에서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저의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예, 오경서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